네, 누리호가 네 번째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상 첫 야간 발사이자 또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선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 3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이번에도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박용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 설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00시 55분이면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어 쏘아 올리는 이 첫 발사체 누리호 4차 네 번째 도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 발사체 체계 설계에 참여하셨던 우리 팀장님 소회 한 말씀 좀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누리호 그 1차 발사에 비해서는 그 떨리는 게 약간 덜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해서 관련된 그 제작을 총괄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의 그 설계와 그리고 개발 그리고 나머지 결과들이 좋은 결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전해졌는데 누리호 발사체 이 기립 장치가 철수 완료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를 지금 수직으로 세우는데 사용된 기립 장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철수가 완료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사 준비가 뭐 순조롭다, 이제 다 완료가 다 됐다, 이제 발사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누리호가 어제 오전에 그 발사장에서 기립 장치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그 장치가 누리호와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앞서 그 속보로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뭐 이 엄빌리컬 타워라는 용도가 뭐 연료도 주입을 할 것이고 산화제도 주입을 하는데 그런 모든 역할을 지금 다 마무리를 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팀장님? 예, 현재 그 남아있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료 충전과 산화제 충전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점검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곧 발사 준비 모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현장 상황을 저희가 계속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누리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 왜 이렇게 좀 연기가 나는 거죠? 저 연기는 사실 그 산화제가 굉장히 저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온이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수증기가 그 저온 산화제랑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얼음처럼 돼가지고 연기가 계속 흰색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산화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상온에 있는 기온과 만나서 이제 어떤 그 온도차로 발생되는 그 연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산화제 아까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우주로 이제 어떤 공기를 실어 나르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산화제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산화제의 다른 말은 우리가 액체 산소라고 말을 할 수 있게. 액체 산소요. 예. 예. 그래서 산소는 실제로 그 상온 상태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약 마이너스 183도씨까지 온도를 극적으로 낮추게 되면 이 산소는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소가 그 엔진이 연료를 때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로켓이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를 로켓 안에 태워서 액체 상태로 이제 싣고 가서 지속적으로 엔진을 떼어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이 로켓의 추진 장치가 원활하게 계속해서 불꽃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이제 산화제다. 네,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카이스트 로켓 연구센터장 안재명 우리 교수님 또 나와 계시는데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혹은 이 발사체나 위성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차 발사부터는 이제 3차까지는 주로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누리호 제작도 하고 그 다음에 발사도 운영도 하고 이렇게 예. 해왔다면은 4차, 5차, 6차 이렇게 거쳐가면서 점점 네, 이번이 4차고 앞으로 이제 두 번이 남은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이제 점점 증대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3차 이후에 4차, 5차, 6차 발사를 계속하면서 발사체라고 하는 거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용적으로도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신뢰성을 계속 쌓는 그래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의 주도적인 어떤 위성이 아니라 민간으로 이전돼서 발사되는 첫 번째 발사체 위성 이제 이런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왜 이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본론적인 질문 한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뭐 뉴스페이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그 뉴스페이스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자, 우주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버는 일은 사실 정부 기관보다는 민간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민간이 이제 그런 그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그 경쟁도 잘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도 한번 계속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의 기여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겁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대로의 예. 역할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려면 사실 거기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높은 위험을 갖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민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잘 마련해 준다든지, 또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제 도움을 줄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발사까지 35분 정도 남았는데요. 발사 전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발사 35분 전이면 예. 그 산화제 충전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산화제 보충 충전과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추진 공급계의 그 극저온 밸브나 이런 것들은 산화제가 충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에이보닉스라고 부르는데요. 탑재 전장부들의 기능 점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사히 잘 넘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봤을 때 그 앞으로 정해진 발사 시간인 0시 55분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래 이제 발사 시간이 지금 00시 55분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확정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번 이제 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탑재 위성인 이제 차세대 중형 3호가 우리는 이런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발사를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남쪽에서 적도를 지나는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강교점이라고 하고 또 한 반대편으로 가서 올라가는 이제 지점을 승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교점에서의 그 지역의 지방시가 12시 40분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주탑재 위성의 어떤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로라 관측 이런 미션이 있는데요. 오로라 관측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뭔가 빛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 그 시간에 이제 그 승교점, 강교점을 지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결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내려갈 때 그 적도를 이제 지나는 시점을 뭐 밤 12시 40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럼 우리가 발사를 하는 현재 여기서의 이제 발사장에서의 시점은 몇 시가 되어야 되는가를 따져 보니까 오전 1시 4분이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정도를 이제 그 발사 가능한 윈도우로 설정이 되었고요.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뭔가 그 비상 상황 때문에 약간이라도 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윈도우 중에서 가장 앞쪽으로 잡다 보니까 12시 55분 이렇게 설정이 연기되는 것까지 지금 염두를 둔 시간인 겁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아. 예. 그래서 이 야간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야간에 새벽에 발사를 하는 거군요. 지난번 3차와 비교했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봐도 될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야간 발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야간 발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은 주간에 이루어지고 발사 당일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아마 연구원들은 저기 피곤하고 좀 졸린 그런 이제 그러시겠죠. 예.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적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를 하고서 끝까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나로 우주센터 근처에 있는 이 전망대에 우리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그야말로 이제 직관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성공을 기원하고 또 잠시 후면은 발사될 누리호 4차 어떤 발사를 직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자, 우리 그 발사체 그 체계 설계 팀장님께서는 이 누리호 자체를 좀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연구 기간을 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설계를 하신 건지 어떤 그 내막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라는 그 정부의 그 과제를 통해서 이제 2010년에서 12년경부터 발사체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초기에 이제 세 개의 그 위성을 쏘는 것으로 발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1차 발사에서 비행 과정 정상이었지만 3단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이제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예. 곧바로 이를 보완해서 2차 발사에서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에 성공을 하였고, 그리고 3차 발사에서 이제 실용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실존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발사체에 대한 설계와 전반적인 한 주기의 발사체 전주기 개발 프로세스를 온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힘으로 온전한 기술로 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 4차 발사의 어떤 성공을 전망하십니까? 물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최초, 뭐 처음,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몇 가지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민관 합동돼서 실시되는 위성 발사다. 그리고 이제 발사체 체계 설계를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이 누리호라는 것이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발사체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나로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제 러시아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단을 이제 저희 기술로 했다는 건 누리호가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최초의 새벽 발사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낮과 밤의 그 차이가 글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어둡고 밝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이제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그 외에 뭐 어떤 습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이제 뭐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로 같은 경우에는 10월, 6월, 5월에 이렇게 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 밤에 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의 날씨는 매우 급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습도와 관련된 바람이나 습도 이런 영향성은 솔직히 저희 발사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어느 때 쏘더라도 저희가 설계한 만큼 그 정도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발사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환경까지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주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다행히도 이제 앞서 저희가 그 김민경 기자와 현지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날씨 상황을 들었을 때 뭐 현재 그 고온 상황이 이제 바람도 조금 약하고 비도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발사의 최적인 날씨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그 위성을 발사할 때 날씨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날씨 영향이 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날씨라는 것이 뭐 바람도 있을 것이고요, 온도도 있을 것이고 습도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은 바람을 꼽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바람 중에서도 이제 지상풍과 고공풍이 모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지상풍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평균 풍속이 얼마 이하, 그다음에 또
순간 풍속이 얼마 이하 이런 이제 그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공풍도 이게 고공이라고 하면 이제 그 10km 내외의 어떤 이제 제트 기류가 흐르는 곳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은 거기서 이제 그 발사체에 가해진 하중이 너무 커가지고 발사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이 지금 만족을 했고 완전히 준비가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날씨 바람 조건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발사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누리호의 재원도 좀 살펴볼게요. 이게 누리호가 얼마나 큰 걸까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걸까요? 네, 그 누리호는 그 길이가 47.2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중량은 네. 200톤 정도 되는 3단형 발사체입니다. 예. 최대 직경은 1단이 한 3.5m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높이를 본다면 예. 아파트 한 15층 높이 15층 정도로 높이. 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누리호는 1단은 75톤급 엔진 4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단은 75톤급은 1기, 3단은 7톤급 엔진이 1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발사 성공 기준은 좀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지? 예, 누리호 발사 성공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실 그 3차 발사 때도 이제 큐브 위성 도요셋 3호가 그 적절히 사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사가 이게 성공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기자님들이 많이 해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그리고 4차 발사 역시 이번 발사의 공식적인 성공 기준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주 탑재체의 목표 궤도인 고도 600km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이 발사체 4차 발사의 성공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탑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사출이 되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호의 4차 발사의 성공 판정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 판정 요건은 이제 그러한 것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분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켓 자체를 지상에서부터 쏘아 올려가는 그런 기술이 또 있을 것 같고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그게 자동으로 뭐 1단 분리, 2단 분리되면서 탁탁 떨어져 나가는 뭐 그런 기술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0km 고도에서 발사체, 주탑재 위성을 잘 떨어뜨려 놓는 것.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술적으로 이제 크게 어떤 큰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네, 다 어렵죠. 다 어렵고 너무 이제 좀 글쎄요. 이제 새로운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그 하나하나 기술 모두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좀 올바른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중요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분리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리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위험이 다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될 이런 위험. 예를 들면은 이제 누리호 이전에 나로호라는 이제 발사체 첫 번째 발사가 이 페어링이 껴가지고 분리가 되다가 껴가지고 실패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위험이 다 요소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엔진이 잘 연소가 시작이 될 것인지 분리를 하고 나면 2단 분리를 했는데 2단이 지금 이제 연소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어떤 요소 기술들이고 그런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제 해내야지만 이제 그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이 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다 어렵다. 사실 뭐 우문현답이네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꼽자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계 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저 유도 제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얼만큼 그 목표하는 궤도에 잘 이렇게 놓느냐. 네네.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600km 고도에 그걸 올려놓으려면 네. 모든 궤도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조금 틀어져도 그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 두 가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유도 제어의 입장과 예. 설계의 입장, 체계 설계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제어 입장에서는 이제 3단의 유도 알고리즘을 설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3단의 유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1단과 2단에서 약간 틀어진 오차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누리호 같은 경우는 3단에서 모든 오차 보상을 해서 그것들이 오차 요인을 제거를 한 다음에 언제 3단을 연소를 종료를 시킬지 그리고 속도와 위치의 오차를 보상을 할지에 대한 능동적인 계산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600km의 그 투입이 되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유도 제어 분야의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설계 분야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단에서 그 지상에서 올라갈 때 엔진 수만 개의 수십만 개의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예. 어렵습니다. 엔진이 발사체에서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엔진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입장에서 본다면 각 부분체, 부분 시스템, 계통별로 모두 고유의 갖고 있는 매우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와 그리고 각자 담당자들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근데 저희 왼쪽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1단 분리, 뭐 2단 분리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위성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일단 단 분리는 비행 시퀀스를 제어하는 유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 시퀀스를 제어하는 유닛은 이제 누리호의 1단과 3단에 관성항법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네, 이 예. 관성항법 장치가 이제 비행 조건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분리를 명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55분, 그러니까 약 20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날씨도 최적의 조건, 누리호를 돕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날씨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연기가 되고 있다, 뭐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뒤면은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계획대로 이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발사가 됐을 때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 로켓 발사가 이제 점화가 되는 순간부터 하늘로 이제 날아오르게 될 텐데 좀 위기가 될 만한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점화가 잘 되는지 그 순간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맥시멈 동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고 동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누리호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때는 왜 기압이 제일 높은 겁니까? 왜냐하면 뭐 속도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압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과인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속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좀 세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압력이 최대점에 도달한다. 그렇죠. 그 말은 그 점을 지나가면 압력이 또 낮아진다는 맞습니다.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동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기의 밀도,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 어려워지네요, 뭔가가. 좀 근데 쉽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지만은 아주 고공으로 올라가면 공기의 밀도가 되게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걔네 둘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고 값을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동압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는 지점이 있고 그거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요소는 조금 덜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기가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의 그 최대 동압점을 통과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절반은 조금 심한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는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리들이 있죠. 자, 지금 왼쪽에 보면은 발사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어떤 과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 과정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점화 그 자체를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최대 동압,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로 지금 자리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저기 잘 나와 있네요. 지금 분리가 지금 1단, 그다음에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하나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기계 장치들이 다 작동을 해야지만 제가 분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조금은 마음을 졸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물론 분리된 다음에 2단 분리된 다음에 3단이 잘 점화가 또 시작을 하는지, 1단이 분리된 다음에 또 2단이 점화가 시작을 하는지 이런 예. 것들도 지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까지 다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유도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목표하는 궤도에 얘가 잘 안착을 했는지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궤도에 안착을 했으면 그 다음엔 위성이 잘 분리가 됐는지, 거기도 또 분리네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위성이 우리 목표 궤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안심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지금 다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어떤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성공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발사 과정을 보게 되면 1단 분리, 2단 분리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동체 자체가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로켓 분리일 것 같은데 이 페어링 분리라는 것은 뭡니까, 팀장님? 네, 페어링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발사체에 탑재된 커스터머라고 하죠. 손님, 인공위성을 이제 안에 넣고 덮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부분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최대 동압을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기 밀도가 높고 이러한 비행 구간에서는 관련된 그 비행 속도가 높아질 경우에 앞부분이 매우 뜨거워지는 공력가열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막기 위해서 이제 페어링을 덮개를 갖고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정 고도 200km 이상 정도 됐을 때 공기 밀도가 희박해졌을 때 그때 페어링 분리를 통해서 덮개를 열므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분리된 페어링에 그 덮개가 벗겨진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공력가열이. 아니 근데 이게 뭐 어쨌든 그 위성 덮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페어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위성을 분리를 시켜놓아서 안착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덮개를 왜 미리 열어놓는 거예요? 덮개는 결국 무게입니다. 그 발사체는 무게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고도까지 올라가면 뭐든지 다 떼버리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위성을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발사체의 성능에 결론을 짓기 때문입니다. 뭐 우주 쓰레기라든지 뭐 어떤 그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는 그 경우는 없을까요? 그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우주 물체는 초속 몇 km/s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부딪힌다면 페어링이 있더라도 발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사 이제 운용하고 발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콜라라고 하는데 그 유무인 물체에 대한 그 충돌 가능성을 분석을 하고 발사체가 비행을 할 때 그러한 확률과 상대 거리가 충분히 높다고 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발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인데요. 임무가 3개라고요. 어떤 임무를 하게 되나요? 예, 그 주탑재 위성의 세계 임무는 우선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및 줄기 세포 기술 검증, 이제 우주 바이오, 우주 의학 관련된 이런 임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 자기장,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한 이런 임무, 이게 지금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오로라, 그다음에 대기광을 관측하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이제 그래서 크게 3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바이오 캐비닛입니다. 이 우주의학 최근 떠오르는 산업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바이오 캐비닛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줄기세포의 배양을 위해서 이제 일종의 3D 바이오 프린팅 하는 이런 이제 그게 뭔가요? 그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게? 바이오 캐비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장치를 들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줄기세포가 이제 우주에서 배양을 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 이런 장치. 그 자체를 이제 바이오 캐비닛.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주의학이라고 하는 게 우주가
인간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이게 사실 이제 유인 우주 탐사를 하거나 또는 뭐 우주 관광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또는 이제 우주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오 의학 연구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당 부분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연구기관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인데 이 위성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만들었다고요? 위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성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 그 예. 탑재체를 탑재체. 예 그래서 그 탑재체는 그 이제 오로라 그다음에 대기광 관측을 위한 이제 이런 탑재체고 근데 그 관측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 관측을 이제 우선 그런 그러니까 중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임무 중에 하나고 예. 사실은 특히 밤에 쏘아 올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 가장 핵심적인 임무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오로라 관측, 대기광 관측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본질적인 질문 한번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뭐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 사실 이제 그 우주 환경이라든지 이제 뭐 우주 기상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우주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심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12개 그 큐브 위성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그 3차 발사 때는 7기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12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 때는 이제 17기 중에 1기가 좀 불발된 것 같아요. 사출 자체가 확인이 안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개수가 좀 늘어나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큐브 위성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단은 그만큼 학교나 그리고 연구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러한 큐브 위성을 사용해서 어쨌든 아까 의학 쪽 얘기도 하였지만 우주에서의 연구나 아니면 활용하기 위한 소요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많아지는 큐브 위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사전 준비 점검이 진행되겠습니다. 발사 관련된 발사관 제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현장 오디오가 지금 이제 나왔는데 자, 여러분 55분에 이제 발사 예정입니다. 지금 10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분 전에 발사 자동 운용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팀장님. 네, 발사 자동 운용 모드는 PLO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프리 런치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PLO의 주요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발사체가 발사 준비 모드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본다면 발사체 안에는 이제 탑재 전장품이나 저희 뭐 가전제품을 표현하면 전원을 쓰는 전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사 10분 전까지는 외부에서 파워, 전원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 배터리로 이 전원이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화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얀 연기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고 했지만은 저 산화제들이 이렇게 기화가 되면서 탱크 내에 그 충전돼 있던 산화제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피로 시작 10분 전까지 이러한 산화제를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 운용 모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러한 산화제 보충 작업도 종료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관련된 엔진과 추진제 공급 라인 밸브를 발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사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예. 2분, 3분 내로 되면 엔진 화염으로부터 발사대 보호를 위한 냉각수 분사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점화가 되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발사대의 엄비리칼이 자동적으로 회수가 되면서 발사체 누리호 1단의 추력이 정상적인 300톤에 도달하게 되면 예. 발사체 고정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서 이륙을 하게 되는 이 전 과정이 바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피해로 과정입니다. 이게 한번 가동되면은 수동으로는 멈출 수가 없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리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건가요? 기계적으로?
네, 시스템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피에로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계측 센서나 예. 밸브류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조정이 되고요. 계측 센서의 그 정상, 비정상의 범위는 저희 연구원들이 설정해 놓은 사전 범위 안에서 운용이 될 때만 정상적으로 피에로가 진행이 되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바로 미세한 값이라도 넘어가야 되면 정지를 시키고 발사 운용 모드를 중지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지금 10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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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의 개입 없이 카운트다운과 이제 발사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이 기술, 발사 자동 운용이라고 하는데 이 예.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상황이고, 예.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예, 지금 속보 예. 들어왔네요. 예. 누리호 자, 누리호 4차 발사 00시 55분에 발사 예정이었는데 자, 예.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1시 13분으로 약간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저 시간도 미뤄진다면 그때는 발사가 다음 날로 미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14분까지가 범위였잖아요. 14분까지가 범위이기 네.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날로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위성에 대한 주요 목적이 맞습니다. 주요 목적이 오로라 관측이었고 그로부터 역산을 해서 그 발사 시각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오늘 발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1시 13분으로 변경이 됐는데 예. 자,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되면서 이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지금 다시 좀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압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발사 시각이 원래는 00시 55분에서 새벽 1시 13분으로 좀 변경이 됐다는 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압력에는 이상이 없고요. 센서에 신호가 이상이 생겨서 이 발사 시각이 변경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는데, 자,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현장에서 확인 결과 압력은 정상이고 센서만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그로 인해서 발사 시각을 1시 13분으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팀장님, 그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 이제 어떤 상황을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엄빌리칼을 통해서 유공함 라인으로 공급되는 추진제의 압력은 문제가 없는데 예. 일단은 피에로라고 아까 자동 운용 네네네. 모드를 말씀드렸다시피 발사체가 이륙을 하게 되면 이제 엄빌리칼이 회수를 하면서 이 회수하는 압력을 계측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 계측하는 센서에 좀 이상이 있으니 사전에 정의된 그 범위를 넘어가니까 피에로는 자동으로 이거를 이상으로 감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사 프로세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즉각적으로 발사 시각을 1시 13분으로 변경한 걸로 봐서는 예. 그리고 속보 내용이 센서 단순히 이게 지상에 연결된 엄브리칼 회수 센서에 대한 것으로 보이니 큰 문제 아닌가요? 이 부분을 바로 센서의 수정 범위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제외한 채로 피해로를 진행할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1시 3분에 다시 피해로를 들어가다면 관련된 문제는 매우 경미하고 경미하다. 바로 발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10분 전에 작동되는 발사 자동 운용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PLO 그러니까 발사 자동 운용 장치에 의해서 이 센서에 뭔가 이상이 느껴져서 지금 발사가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기존 00시 55분에서 지금 1시 13분으로 발사가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내용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압력 자체는 이상이 없다. 다만 센서가 이상하다. 이 의미는 글쎄요,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걸릴까? 저희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압력 자체가 이상 있는 것보다는 센서 자체가 좀 이상이 있다라면은 그 센서만 좀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게 사실 지금 여기 나온 것만으로는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정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서만의 문제임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로 말씀해주신 대로 경미하다면은 저 신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뭐 바로 잡든지 아니면은 걔를 갖다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연기가 돼야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센서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던던시라고 해가지고 한 개만 딸랑 놓지는 않을 거고요. 두 개나 세 개를 놓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개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건 센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센서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막 뭘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발사 시간을 1시 13분으로 일단 뒀다는 것은 해당 센서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해당 센서에 대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 어떤 정말 뭐 수십만 가지의 부품이 사용이 될 것이고 이 위성에 발사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이제 다 조립이 돼서 이 발사장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정상이었던 부품이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발사체가 이송을 할 때는 저희 롤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립장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데 시속 1.5km/h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사람이 걷는 게 3km에서 4km/h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되게 조심스럽게 이송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발사대는 바다에 있고 그리고 바닷바람에 노출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만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누리호가 37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품과 이런 것들을 환경시험 그리고 기능시험 이런 것들이 다 하게 되지만 또한 온보드의 37만 개 부품뿐만 아니라 지금 발사대와 엄브리칼 이런 것들의 부품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체가 어렵다, 개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기존에 발사 예정됐던 00시 55분이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기존 00시 55분에서 1시 13분으로 지금 살짝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압력은 정상인데 이 센서만의 문제가 발견이 된 것인데 자, 이 내용 발사 자동 운용 장치가 실행이 됐고 이 발사 자동 운용 장치로 인해서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발사가 잠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위성에 37만 개 부품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미세한 진동에도 좀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발사체가 점화가 되면서 엄청난 그 압력을 이기면서 이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굉장한 떨림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소음도 엄청나실 것이고. 근데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안에 있는 위성이나 어떤 부품들이 다 미세한 진동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부품들은 어떤 환경시험, 진동이나 온도, 그리고 습도 이런 환경시험을 거쳐가지고 관련된 상품성이 그리고 기능 성능이 검증된 제품과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 조건이 물론 이렇게 이송을 하는 진동 조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송한 때 발생하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속보 한 가지 더 전해줬는데 현재 누리호 발사가 또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시 13분으로 미뤄졌고 그 시간 기준으로 10분 전이죠. 그러면은 1시 3분이 됩니다. 1시 3분에 발사 자동 운용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별다른 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같아요. 뭐 센서를 교체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1시 3분에 다시 이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이 되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그 센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기를 많이 바라야겠죠. 예. 예. 자, 지금 발사대 주인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스러울 만큼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 이제 전망대에서 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이 또 계신데 이분들도 좀 긴장을 하면서 현장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엄블리칼 타워라든지 뭐 위성 자체적으로라든지 전혀 진행되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자동 운용 모드, 피에로 모드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전 점검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피에로 모드가 들어가기 위한 이제 저희가 이제 H0 설정이라고 하는데 발사 시각 설정이 이루어진 후 이제 피에로 들어가기 전에 산화제 보충 충전만 진행을 하면서 기타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LCC라고 하는데요. 발사 관제센터에서 관련된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자막에 보면 저희가 18분 연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18분의 발사가 아닙니다.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시 13분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분이 연기가 된 것이고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누리호 4차 발사 이 이후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이 이제 그 4차 발사면 앞으로 이제 2번의 발사가 더 시험 발사가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4차 발사 이후에 이제 5차, 6차 발사가 있게 되고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죠? 시기는 이제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4차면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이제 5차, 맞습니다. 6초가 남은 거잖아요. 예, 5차, 6차가 지금 남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점점 이제 그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차 발사쯤 되면은 이제 항우연이 핵심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빼고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대부분의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6차 발사 이후에는 어떤 다른 계획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계획이 잡혀 있진 않지만은 예. 우리가 6차 발사 이후 그 다음에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리호가 아닌. 그렇죠. 예. 예, 그거가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어떤 시간이 있을 텐데,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그런 네.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묘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계의 그 의견을 조금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이 발사체 산업은 이 지속적인 수요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발사 물량이 단절되면 이 부품 공급망과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산업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연계해서 공공위성 발사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되겠지만요.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 완료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우주 수송을 담당할 발사체는 누리호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그 체계종합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고요.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리호를 개발했던 담당 연구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민간 투자도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뉴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간이 예. 투자를 하고 개발과 그 제작의 혁신을 갖고 와야지만 비용의 절감과 그리고 진정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1시 3분이면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이 될 텐데 00시 45분, 그러니까 1차 시도 때
10분 전에 이제 현장에서 방송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방송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이제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하고, 예. 누리호 발사 10분 전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압력은 이상 없었지만 센서의 이상으로 00시 55분에 예정됐던 일단은 1차 발사 시도는 연기가 됐고 1시 13분으로 변경이 됐고 그로부터 10분 전이죠. 그러니까 1시 3분. 지금 현재 발사 자동 운용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0분 뒤면은 누리호 4차 발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잠시만 여러분들 저희 YTN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4차 발사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4차가 어떤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첫 발사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5차가 되고 6차가 되면 그 민간이 가져가는 그 포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까? 민간의 역할, 즉 이제 민간이 책임과 역할이 같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예. 이번에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참여를 한 건가요? 우선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발사체의 제작을 사실 책임을 지고 제작을 네.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발사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화와 그다음에 항우연이 지금 같이 항우연 운영을 같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항우연의 어떤 비중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점점 이제 한화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5차, 6차에서는 좀 민간 기업의 주도적인 그런 참여가 더 늘어날까요? 물론입니다. 누리호의 그 고도화 사업이 2027년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현재 누리호 발사 자동 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5차부터는 주도적으로 발사 운용과 발사체 개발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2027년 발사하는 6차 같은 경우에는 6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저희가 이제 관련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렇게 역할이 바뀌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스페이스 X를 뛰어넘는 우리나라 우주 기업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사했던 모든 그 위성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발사체의 추진력이라든지. 사실 3차, 2차 발사와 사실 발사체의 추진력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발사체를 사용을 했고 대신에 이전에는 이제 조금 여유를 더 많이 남기고서 발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덜 남긴 거죠. 다만 근데 아직까지 이제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여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누리호 그러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700km의 그 태양 동기 궤도에 한 2.2톤까지의 어떤 이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해도 1톤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유가 좀 있고 차후에 오는 이제 발사에서는 조금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은 위성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5차, 그 네. 후년에 이제 6차 발사 때는 네. 이 위성의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위성의 총 무게가 총 이제 무게가. 더 커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5차 발사와 6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예. 초소형 군집 위성 시스템이 이미 탑재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되어 있고요. 이제 추가 부탑재 위성들이 얼만큼 실릴지 5차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6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탑재 위성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3차와 4차 탑재 위성 비교되는 그래픽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3차 때는 이제 위성 중량이 한 500kg였다면 이번 4차 때는 이제 그의 한 2배에 달합니다. 한 960kg에 달하는 위성.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발사체고
그리고 5차와 6차에 걸쳐서 훨씬 더 무거운 어떤 위성을 네. 싣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정도, 5분여가 남은 상황인데요. 예. 자, 이 지금부터의 어떤 발사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5분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1분 전이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누리호 시작을 발사 5분 전입니다. 예, 예. 5분 전인데 이제 5분 전이고 1분 전이 되면 카운트다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각에 점화가 되면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의 바람처럼 이제 성공을 기원한다, 확신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두 다 어떤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면 일단 한 2분 정도 지나면 1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한 4분 정도 지나면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네. 그리고 한 4분 30초가 또 지나면 2단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한 21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고도 한 602km 지점에서 이제 비행이 종료가 되는 그런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단 분리나 뭐 2단 분리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외 어떤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로켓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회수되는 것들 있잖아요. 스페이스X라든지 그런 게 지금 1단 분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인가요? 이제 그런 기술인 거죠. 이제 스페이스X의 기술은. 재사용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누리호는 이제 소모성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1단이 분리가 되면 이제 바다에 이제 공해상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펠컨 9의 그 1단 재사용 발사체나 스타쉽의 슈퍼헤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발사대나 아니면 그 메카질라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하고는 좀 기술적으로는 많이 누리호 격차가 발사 있다고 3분 볼수 전입니다. 예, 3분 전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1분 전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 뭐 기술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담으면서 바다로 떨어진 그 로켓들은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추후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가라앉으면 그 깊은 바닷속에서 꺼내오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모든 시스템이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이제 누리호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제 멈출 수 없는 1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자, 가장 대한민국이 만든 발사체에 대한민국이 만든 위성을 싣고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최초의 야간 비행 그리고 민간이 주도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좀 발사 시간이 미뤄지긴 했지만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설계 참여하셨던 우리 팀장의 심정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심정은 3차 발사나 4차 발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종합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면서 이 4차 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디 이 발사가 성공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 우주민간 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제 누리호 발사 1분 전입니다. 예. 1분 전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는 1분이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카운트다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분 뒤면 누리호가 단 21분 24초의 짧은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비행 시간은 짧지만 정말 수많은 땀과 노력이 응축돼 있습니다.
예, 한 10초 정도 전부터는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마이크를 좀 줄이고 누리호 어떤 발사 30초 전입니다. 예, 발사에 한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잠시 모아주시고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한번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기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5초 전입니다. 아, 정말 떨립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최대 동압 통과. 일단 엔진 정지 확인. 일단 분리 확인.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네, 지금 누리호 4차 발사 비행 정상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예. 고도 100km 돌파라는 안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대 동압점도 통과를 했고요. 지금 비행 정상 고도 100km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예. 한 1분 정도 지난 후에 최대 동압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거든요. 자, 예. 지금 현재 방송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3분 44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행 정상, 고도 200km 통과. 네. 200km를 통과했습니다. 네, 정상으로 보이고요. 예. 계획했던 것보다 엔진 힘이 약간 더 페어링 분리 좋거나 확인. 네, 자. 페어링 분리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3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4분 정도의 페어링 분리였는데 네. 지금 어떻게 예. 보면 딱 정확하게 지금 맞아 네, 떨어져 시간이 나가고 있는 거의,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위성 자체 달려 있는 이제 카메라 내부 카메라인데, 예. 자, 지금 이제 어떤 화면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좀 바뀌었네요. 예.
2단 엔진 정지 확인. 아, 예. 2단 자, 분리 확인. 자, 2단 엔진 정지가 됐고 분리가 됐습니다. 예, 한 15초 정도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빠른 거 예정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오차범위 있습니다. 아니다. 예, 예. 오차범위 안쪽에 있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설계한 설계 수치에 비행 정상. 고도 300km 통과. 300km 통과했습니다. 5분, 예, 7초 정도 빠르. 저희 설계한 거에 비하면 거의 저희 설계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 근데 요렇게 조금 약간의 오차는 이제 어떤 그 스스로가 이제 어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실질적으로 발사체가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비행 상황, 엔진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만히 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300km. 자, 팀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교수님. 예. 저도 지금 비행 이벤트를 맞춰보고 있는데 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누리호 4차 발사 5분 30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km 고도가 통과된 상황이고 누리호 602km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또 그렇게 가야만 비행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600km 고도의 절반 수준까지는 지금 무사히 통과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점화가 되고 비행 있는 정상. 상황인데요. 고도 400km 통과. 자, 다시 한번 400km가 통과됐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예. 자, 6분 정도에 400km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한 16초 정도 지금 더 빨리. 계속 지금 뭔가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은 그 최종적인 것은 그 투입 고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예. 이후에는 어떤 작업들이 좀 남아 있죠? 일단은 그 아나운서 멘트로서는 고도 500km 통과에 대한 그 멘트가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3단 엔진 정지 30초 전, 그리고 3단 엔진 정지 확인이 이제 되고 그 다음부터 아마 성공 여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지금 위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탑재 위성과 부탑재 위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주탑재 위성부터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임무 고도에 600km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부터 분리하고요. 그리고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이 분리하게 됩니다. 예. 20초 간격으로 그 큐브 위성이 2개씩 이제 사출이 될 것이고 네. 총 12개 큐브 위성이 사출이 되는. 네, 6회에 걸쳐서 사출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0초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분석을 하는데 예. 분리되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위성 간에 장주기를 돌았을 때 상대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부딪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비행 고려해서 정상. 고도 500km 통과. 예, 지금 예. 500km를 통과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목표 궤도까지 이제 100km가 남았습니다. 6분의 5가 성공을 한 셈이고 이제 6분의 1이 남은 셈입니다. 예. 근데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그리고 큐브 위성 모두 600km에서 사출이 되고 떨어 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가요? 사출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나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앞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주탑재 위성을 분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자세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그 예. 횡방향으로 그 큐브 위성들을 이제 네, 두기 진행 시작합니다. 방향을 진행을 하면서 네. 양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사출하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부 카메라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3단 내부, 뭐 2단 외부, 2단 내부 뭐 이런 화면들이 있기는 한데 네. 자, 오른쪽 상단의 3단 내부는 이제 네. 3단의 엔진을 아랫방향으로 비추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분리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딜레이된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2단 내부가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리가 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2단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떨어지는 모습에서 어떤 그런 화면들이 지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1단 외부와 2단 외부 요 정도만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그 과거의 영상, 즉 실시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4차 발사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막을 깨고, 고요를 깨고, 어둠을 뚫고, 우리나라가 만든 발사체,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싣고, 누리호 4차 발사 상공을 향해서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500km 지점을 통과한 상황이고, 최종 지점 600km까지 거침없이 날아갈 예정입니다. 자, 이러면은 500km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직에 가까운 운동을 하다가 600km까지 가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궤도를 지키면서 어떤 뭐랄까 이제 지구를 좀 공전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출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누리호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지도상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적도 방향의 그 지구와 수평인 방향으로 거의 자세를 잡고서 600km의 지구 지면과 거의 수평인 상태로 위성을 분리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 누리호 발사 10분 40초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순조롭고 정상 운행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11분 정도가 더 지나면 최종적으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을 한 것인지 실패를 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게 될 텐데 4차 발사 최종 성공의 판단 기준은 주탑재 위성의 정상 궤도에 진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몇 초 정도 계속해서 조금 빨라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이 범위, 이 수준조차도 일반 예상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오차는 위성 자체가 어떤 그 자체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예.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분리 시간은 예정된 시간은 13분 27초입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은 상황이네요. 그 전에 12분 30초, 12분에서 12분 3단 30초, 정지. 예. 3단 엔진 정지가 해당되는 고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예. 일단은 약간은 위성 분리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발사체가 운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아니 이 지금 발사가 되는 그 점화 직전의 어떤 모습들을 저희 계속 보여드렸는데 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뭐 굉장한 어떤 연기를 내뿜으면서 불꽃이 일고 하는데 이 연기는 지금 누리호에서 나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그 피에로 네, 이 화면입니다. 예, 예. 피에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발사대 3단 보호를 엔진 정지 확인. 예. 지금 3단 정지 확인이 됐습니다. 3단 엔진 정지가 됐습니다. 30초. 궤도 투입 확인. 자, 궤도 투입 확인. 네, 600km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확인을 했다. 진입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현장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자, 누리호 3차 발사할 때 큐브 위성 1기가 사출되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번 4차 위성 발사 때는 총 12개의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사출되는 것까지 확인이 좀 됐으면 끝까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팀장님. 예. 예. 이제 성공까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분리 확인. 예, 예, 지금 이제 드디어. 주탑재 위성이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분리가 됐습니다. 예. 자, 이 주탑재 위성 분리가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자, 그 목표가 지금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리가 되고 또 본 궤도에 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큐브셋 1번, 2번 분리 확인. 예, 이제부터는 큐브 위성이 큐브 위성으로? 사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스파이론과 퍼셋 01이 사출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이어서 큐브 위성 2기까지 분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큐브셋 3번, 4번 분리 확인. 네, 지금부터는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이 2개씩 사출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큐브 위성, 그러니까 총 4기가 사출된 것이고요. 예. 잠시 후면 2기가 또 사출이 되게 됩니다. 예. 네, 4차까지 분리가 됐습니다.
큐브셋 5번, 6번 분리 확인. 네, 5번, 6번 이게 3차입니다. 이게 3차. 네, 5번, 6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4차인데 큐브 위성으로 보면 3차입니다. 예. 큐브셋 7번, 8번 분리 확인. 네. 자, 이제 5차 분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큐브 위성으로 따지면 4차 분리가 될 거고요. 자, 이로써 총 8기의 큐브 위성 사출이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4개가 남은 상황. 20초 간격으로 사출이 될 예정입니다. 큐브셋 9번, 10번 분리 확인. 네. 6차 위성이 사출됐습니다. 자, 이제 20초 뒤면 마지막 큐브 위성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에선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함성 소리도 들립니다. 큐브셋 11번, 12번 분리 확인. 네, 분리가 확인됐습니다. 자, 팀장님,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주탑재 위성과 부탑재 위성이 모두 다 분리가 된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아직 절대적인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잘 궤도에 안착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단 발사체 입장에서는 요구되는 궤도에 요구되는 속도로 투입을 시킨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메라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분리할 때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분리를 할 때 과도한 팁업 레이트, 각속도를 가졌거나 그런 것들만 아닌다면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지상과 통신을 하게 되면 완벽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큐브 위성 교신이 각 대학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언제쯤 성공 여부가 확정이 되는 걸까요? 네, 교수님. 우선 뭐 큐브 위성들마다 다 해야 될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선 한 2, 3일 내에 전부 다 이제 교신을 우선을 하면서 이렇게 우선 이제 그 궤도에 잘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살아 있는지를 확인해 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위성마다 조금씩 임무가 달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대에서 지금 쏘아 올린 2대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2~3달 이후에 얘가 지금 잘 랑데뷰를 임무를 수행을 했는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뭐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발사체 통제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몇 차 위성 분리 확인 뭐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 이제 박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도 이곳에서 그 성공을 직감한 우리 연구원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성공을 자축하는 그런 박수 소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큐브 위성을 보게 되면은 이름에 보면 지금 에틸리셋, 뭐 E3 테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름인 거죠, 위성의 이름.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이제 각자의 큐브 위성마다 어떤 그 뭐랄까요, 임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적이라고 할까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위성이 좀 있을까요? 재미있는 좀 어떤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밌는 임무를 가진 위성들이 좀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카이스트 위성을 조금 먼저 예, 예. 소개해드리면요. 카이스트 위성. 카이스트 위성 이게 K-히어로라고 하는 이런 위성이고요. K-히어로. 카이스트에서 지금 개발을 한 그 소형 전기 추력기 홀스러스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추력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잘 작동을 하는지 개발된 이제 그 추력기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우주에서 실증을 해보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지금 민간 주도의 그 위성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각각의 기관들이나 조직들에서 큐브 위성을 좀 쏘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할 때 네. 비용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 것도? 비용을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 뭐 큐브셋을 개발을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고 알려드립니다. 누리호 추적 운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네. 추정 운용이 이제 종료가 됐다. 비행 종료가 됐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그 안내 메시지, 안내 방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팀장님? 실질적으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분 정도가 되면 누리호는 그 임무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21분까지는 지금 2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적수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우주센터와 그리고 팔라우의 추적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21분 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 팔라우에 있는 추적수가 그 레이더로 추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각을 넘어갔기 때문에 추적을 종료한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분, 그러니까 지금 1분 30초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거는 지금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 아. 발사체의 성공의 요구 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부탑재 유선까지 요구하는 궤도에 정확히 안착을 시킨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남아 있는 3단은 그 회피 기동을 통해 가지고 약간 고도를 다운시키면서 그리고 남아 있는 연료와 가스들을 해압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차적인 거고 그 외에 그 전에 있던 그 임무가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누리호 4차 발송 준비 과정부터 카운트다운 그리고 발사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다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발사 20분 30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누리호 발사 4차 발사체 운행을 종료했다 이런 비행 종료했다는 안내 방송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그리고 박용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 설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이어진 뉴스에서 발사 성공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